늦은 오후 병실 창문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여동생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기의 일정한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간호사가 회진을 마치고 나간 뒤 수지는 창문을 닫으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기가 묻은 듯한 찰박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바닥 위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둘 이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듯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곧장 문을 확인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으나 그 시간엔 아무도 병실을 드나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의심이 짙게 번졌습니다. 물이 새었을까요? 간호사가 애써 웃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자국이 생긴 위치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창문 아래 발끝이 병실 안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나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간병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심박수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잠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낮에 본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 아니면 지연이 움직인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리에는 손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내려앉아 병원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유리 위에 아른거리며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카메라를 꺼내 창문을 비췄습니다. 렌즈 속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지연아, 너 듣고 있니? 그녀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기 소리가 잠시 멎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바닥 위에 희미하게 새 발자국이 더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킨 채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병실을 나서며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감시 카메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몰래 병실 화분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는 침대와 창문이 모두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제 누가 오든 다 찍히겠지요.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의 시계를 바라보며 자정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병원 복도는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야간 간호사 민경은 커피를 들고 순찰을 돌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바람소리와 함께 커튼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지만 불빛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잠깐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누가 있지? 민경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이내 손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를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바닥은 다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고 이번엔 발끝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대 방향이네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은 자정 5분 전부터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화면이 일그러지더니 노이즈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동안 희미한 인형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연의 팔이 천천히 움직이고 이윽고 상체가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영상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녀는 재생을 반복했지만 같은 장면만 깜빡이며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근육 경직이 풀릴 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흐려졌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일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려 다가가다 멈췄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뒤편, 병실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박기 소리가 짧게 삐하고 끊겼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문 너머에서는 달빛 아래 뭔가 젖은 것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병원의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안실을 찾아가 지난 3달간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망설이다가 결국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수지는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새벽 12시 이후마다 기록된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모 기술자 전력 점검. 그러나 병원에는 그런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장은 아마 외부 인력이 잘못 기록된 걸 거예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수지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창문 근처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들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유리 너머에는 희미하게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닦아내려다 멈췄습니다. 손자국의 크기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민경이 들어와 어젯밤에도 그 방에서 소리 들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커피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경에게 병원 내 장기 이식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경은 두려움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협조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서 지연 심장 이식 수혜자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식 공여자는 박민재.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자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지연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연의 심장 박동기 리듬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기계음이 점점 높아지고 불빛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기적 오작동 같습니다.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 유리에 비친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흐릿했지만 확실히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그림자는 병실 안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지는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민경이 뒤돌아보는 순간
창문 손잡이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새가 풀렸습니다. 그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자 병실 안의 발자국이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병실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침대 옆에 두고 스탠드 불빛을 아주 희미하게 켜두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만이 일정한 박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의 머리맡에 있던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그래프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전등이 깜빡이며 병실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간 심장 박동기의 B-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속에서 지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들리더니 서서히 상체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문 쪽에서 희미한 바람이 스며들더니 커튼이 조용히 들려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자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축하게 젖은 머리, 그리고 바닥에 흘러내리는 물자국. 그 남자는 분명 죽은 박민재였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지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고 대신 물이 스미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서더니 지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재,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은 3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천천히 지연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파형이 순간적으로 높게 치솟았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병실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창문 유리가 깨질 듯이 울렸고 공기가 휘청였습니다. 수지는 두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야 끝에 두 사람의 손이 서로 맞닿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살짝 뜨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기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적 속에서 창문 너머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형체가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수지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을 향하듯 창문 너머에서 한 줄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자 수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밤새 찍힌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정 직후 화면 속 창문이 흔들리더니 남자의 형체가 분명히 잡혔습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지연의 약혼자 박민재였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멈춘 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이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누가 일부러 숨기고 있어. 그날 오후 수지는 병원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문 앞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금 장치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 사이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박민재 장기 이식 수술 기록. 그녀는 서류를 열었고 그 안엔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및 조직 일부 이식 보존 상태 불명.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재의 장기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 한 박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즉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 민경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어제부터 병가래요. 어딘가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민경은 말끝을 흐리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엔 비상용이라 적혀 있었고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옆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술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한쪽 수술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가 병실 안을 바라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건 분명 죽은 박민재였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경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번쩍하며 꺼졌습니다. 노트북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둘은 놀라서 의자째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꺼지자 병실 모니터의 심장 박동기가 미약하게 전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깨어나려는 듯이 천천히 일정한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병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 불빛이 문표지 위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창문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며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일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지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가의 근육이 살짝 떨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을 켜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기의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B-B-B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해 기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 한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커튼이 휘날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그 뒤편 바람에 젖은 듯한 한 남자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손전등을 그에게 비췄습니다. 빛이 닿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자국마다 물이 번지듯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서더니 손을 뻗어 지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지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순간 모니터의 불빛이 흰 섬광으로 변하며 병실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수지는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커튼이 찢어져 날렸습니다. 민재의 그림자가 지연의 몸 위로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형태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듯 흐릿하게 섞여들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참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속에는 빛이 일렁이며 형태를 잃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지연의 얼굴 위로 더 씌워지고 다시 번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그녀의 팔을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수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박동기 소리가 한순간 삐나고 끊겼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불 위에 남은 젖은 손자국만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병실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간호사 민경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싸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연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위엔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두 쌍이 또렷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작은 발, 다른 하나는 남성의 큰 발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침대 곁에서 시작되어 창문으로 향하다 멈췄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은 찢겨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가 환자를 옮긴 겁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자정 이후의 영상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 허겁지겁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의사 한 박사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밤새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자국이 창가 근처에서 겹쳐지며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위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촉촉한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와 지연이 서로 손을 맞잡고 창문을 향해 걸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빛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화면에는 REC-END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서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화면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렌즈 속에서 민재의 얼굴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삼키며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기계음이 삐하며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몰려왔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박사는 창문 아래 떨어진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엔 M&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핀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바람이 바다 절벽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절벽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흔적이 사라진 후 그녀는 병원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지연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발끝에 걸렸습니다. 하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 안엔 지연과 민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편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정에 다시 만나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사진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스름한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주머니 안에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없었고 대신 익숙한 심장 박동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며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 창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천천히 손을 잡고 바다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파도에 삼켜지듯 서서히 흰빛으로 번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편히 가렴.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습니다. 멀리 바다 위 희미한 안개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잠시 비쳤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지막으로 절벽을 스쳤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렌즈 속에는 하얗게 번진 빛 한 줄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닷가 절벽 위에서는 매년 같은 시각마다 두 개의 젖은 발자국이 천천히 파도 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